부모님의 오래된 집 다락방에서 보물을 발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부모님의 오래된 다락방 창고 안에서 어떤 보물이나 명작이 나왔으면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가는 이미 작고했지만 조카가 어머니의 다락방 창고 안에서 이 작품들을 발견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떤 작가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시는 19세기 후반의 티파니 앤코를 독보적인 독창성과 성공으로 이끌어낸 에드워드 C 무어의 컬렉션들입니다. 미국에서 이 은이라는 금속을 어떻게 생활용품 또는 장식품으로 활용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전시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창고에서 발견된 그 작가의 전시가 이 전시 이후에 나오니까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전시를 감상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전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파워게임에 의해서 주목받지 못하고 이 미술계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이민자들, 유색인종, 그리고 원주민 예술가들의 예술품들이 새롭게 소개가 되고 재평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또 이런 작품들이 소개되는 과정 중에 이 정치적인 파워게임은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죠. 하지만 지금 다양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창고 안에 숨겨져 있던 작품들이 훌륭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 설리의 네이티브 모던이라는 전시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작가는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그녀의 조카가 어머니의 지하실에서 작품을 꺼내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메리 설리라는 작가는 1896년에 스탠딩 록 보호구역에서 수잔 델로리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갑툭 튀는 아니었어요. 이 예술가 집안의 혈통을 물려받았는데요. 미국 인디언 전쟁 장군이자 예술가였던 엘프리드 설리의 손녀였고 19세기 초상화가 토마스 설리의 증손녀였습니다. 이 토마스 설리는 20달러 지폐에 사용된 앤드류 잭슨의 모습을 그린 사람이고요. 1836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를 그렸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설리는 은둔자였습니다. 메리 설리는 여동생 엘라 카라 델로리아의 지원을 주로 받았는데 이 설리의 여동생이 1944년에 저서를 출간했고 그 저서에 표지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창고에다가 꽁꽁 숨겨놨었는데요. 자매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조카들이 그 작품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카가 이 이모의 작품을 제대로 본 것도 이 조카도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이 메리 설리의 작품을 세상에 알린 이 조카가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인 델로리아는 2008년에 스미소니언 국립 아메리카 인디언 박물관하고 그리고 국립미술관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이 작품들을 처음 선보였어요. 세상에 알린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출판에 이렇게 매진을 합니다. 이 이모의 작품을 작품의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출판물을 제작하죠. 10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나서 작년인 2023년에 메리 설리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주목하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한 작가의 작품적 가치도 있지만 이 작가가 작품을 해 나가고 그것이 알려진 어떤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와 시간이 축적되었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당연히 유전자적으로 재능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본인은 이것을 계속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이 세상에 내어놓기까지 오랜 시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연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검증해내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 많은 돈도 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는 해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가치 있는 일을 지속해서 해 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것을 누군가는 알아줄 거야 하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 욕구라는 걸 가지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인정 욕구가 이 예술가에게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때는 이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매력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결국은 밸런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감정들을 절제하고 누르고 그 밸런스를 계속해서 맞춰 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술가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를 맞추지를 못하고 이 인정 욕구가 작품의 본질을 넘어서는 순간, 약간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그게 너무 티가 나요. 이 예술이라는 분야는요. 그래서 이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꾸준히 평생 살면서 꾸준히 맞춰가면서 자신의 작업을 누가 알아주든 말든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대단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작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뭐 유명세는커녕 작품을 팔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사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 후세에 이 작가의 작품을 발견을 해서 세상에 내어놓는 것조차도 여러분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오래된 그 다락방 창고에서 막 뭐가 후후 불었더니 먼지를 탁 털어내고 났더니 명작이 막 튀어나오고 이게 갑자기 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막 일확천금을 벌고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나타나죠. 자,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가치가 있고 보석 같은 작품이라도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묻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이런 작품들의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시대도 도래한 거죠. 이렇게 작고하기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의 작품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이 유명세와 가치가 더더욱 생기려면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역사적 가치나 시대성이나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작품들을 계속 모아나가고 이 작품의 아티클들을 만들고 책으로 편찬하고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켓에서도 유통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작가의 작품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정석.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 작가의 작품이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었을 때 약간의 작품의 변동이 있을지언정 크게 등락률이 높지 않습니다. 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작품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메리 설리라는 미국의 작고한 원주민 작가의 작품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어떤 그 예술적인 패턴들, 장식적인 패턴들도 볼 수가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눈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상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전시 제목을 네이티브 모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전시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전시회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